저는 서울에 사는 65살 김미연입니다. 며칠 전 동네 문화센터에서 오랜만에 박정미 씨를 만났어요. 같은 모임에서 몇 년을 함께 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눈에 띄더라고요. 옷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냥 톤 다운된 카디건에 낡아 보이는 플랫 슈즈였는데 희한하게도 어디서든 눈길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조용조용하고 행동도 서두름이 없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의 관심이 자연스레 그분에게 향하더라고요.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자꾸 마음에 남았어요. 왜 그분은 아무것도 특별한 걸 한 게 없어 보이는데도 이렇게 기품 있어 보일까? 거울 앞에 서서 저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혹시 나도 정미 씨처럼 변할 수 있을까? 아니, 혹시 나도 예전엔 그렇게 보였던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나이 들수록 느낌이란 게 참 중요해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어도 존중받고, 어떤 사람은 자꾸만 투명해지는 것 같고, 결국 이 느낌이라는 건 옷차림, 자세, 말투, 눈빛 그런 아주 사소한 것들에서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놓치고 살죠. 이 나이에 무슨 꾸밈이야 하면서요.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정미 씨를 보면서 느꼈어요. 귀티라는 건 타고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귀티는 절대 타고난 소수만의 것이 아니라 누구나 삶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당신의 생이 단정하고 품격 있게 바뀝니다. 하지만 이걸 모르면 사람들 앞에서 점점 자신을 잃고 작아지는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멋을 내자는 말이 아닙니다.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깔끔함은 품격의 시작입니다. 며칠 전 모임이 끝나고 박정미 씨와 같이 차 한 잔을 했어요. 평소엔 모임 끝나면 바로 가시는 분인데 그날은 자리가 좀 오래 이어졌죠. 제가 웃으면서 물었어요. 정미 씨, 오늘따라 더 단정하고 고와 보여요. 뭐 특별한 일 있어요? 그분이 조용히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미연 씨. 그냥 오늘도 똑같이 입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더 유심히 봤어요. 옷은 특별할 것 없고 색도 수수했는데 옷깃이 아주 반듯하고 단추 하나 삐뚤어진 데 없이 가지런했어요. 신발도 닦여 있었고 머리는 흐트러짐 하나 없었어요. 그 모습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정돈된 느낌이 느껴졌어요. 정미 씨는 이어서 이런 말도 했어요. 나 요즘은 집에만 있어도 꼭 머리 감고 옷 제대로 입고 있어. 내가 나를 대접하지 않으면 진짜 마음까지 흐트러지더라고요.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요즘 저도 가끔 아무 옷이나 대충 걸치고 하루를 보내는 날이 있는데 어쩐지 기운이 안 나고 스스로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이유가 외모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서 비롯된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비슷한 시기에 고등학교 동창 이은자 씨를 오랜만에 만났어요. 같은 나이인데 멀리서 봐도 단번에 눈에 띄더라고요. 얼굴에 특별히 화장을 한 것도 아니고 옷도 우리가 자주 입는 면 셔츠 하나였는데도요. 딱 하나, 옷 매무새가 너무 반듯했어요. 하얀 셔츠는 다려져 있었고 주름 하나 없더라고요. 은자야, 넌 참 옛날 그대로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함을 유지하니? 제가 묻자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사실 나는 우울증도 좀 있었어. 그걸 극복하려고 아침마다 옷을 다리고 머리 정돈하고 향수도 살짝 뿌렸더니 하루가 달라지더가고. 남들 때문에 꾸미는 게 아니라
나한테 실망하지 않으려고.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귀티는 결국 남들이 날 어떻게 보는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대하느냐에서 시작된다는 걸 다시 느꼈죠. 랄프 왈도 에머스는 당신의 겉모습은 당신의 내면을 입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깔끔함은 단지 치장이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마음의 매무새예요. 아무리 값비싼 옷을 걸쳐도 마음이 흐트러져 있으면 그건 금방 드러나고 반대로 오래된 옷이라도 정갈하게 입은 사람은 그 자체로 귀티가 흐릅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 자꾸 이렇게 말하게 돼요. 이 나이에 뭐 그렇게 꾸며 편하면 됐지. 하지만 그 편함이 어느 순간부터 방치로 바뀌면 나도 모르게 스스로에게 소홀해지게 됩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다시 다리미를 꺼내들었어요. 하루 중단 5분이라도 오늘 입을 옷을 내가 직접 정돈한다는 그 마음이 하루를 다르게 만듭니다. 단정한 옷 하나가 나를 세우고 그게 내 몸가짐, 태도, 말투까지 바꾸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음은 그렇게 정돈된 마음이 몸가짐, 특히 자세로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세입니다. 자세는 그 사람의 인생 태도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마주치는 분이 계세요. 74살 최명길 여사님인데 매일 아침마다 산책을 다녀오시거든요. 그분을 볼 때마다 저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아, 저분은 참 귀티가 있다. 정장도 아니고 운동복 차림인데도요. 이유는 분명했어요. 자세 때문이었죠. 늘 허리를 곧게 펴고 계시고 걸음도 일정하고 당당하세요. 그분을 보면 자세 하나만으로도 사람이 얼마나 단정해 보이는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가 웃으며 말했죠. 여사님, 왜 이렇게 꼿꼿하고 보기 좋아요? 무슨 비결이라도 있으세요? 그랬더니 명길 여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연 씨, 허리를 세우면 생각도 세워져요. 난 그걸 믿고 살아. 그 한마디가 그날 하루 내내 제 마음속을 울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곱씹다 보니 자연스레 제 남편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몇 해 전 은퇴한 뒤 남편은 하루 종일 소파에만 앉아 TV를 보곤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어깨가 자꾸 앞으로 처지고 앉은 자세도 구부정해졌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 자세가 바뀌자 표정도 점점 어두워지고 말수도 줄어들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말했어요. 여보, 허리 좀 펴고 앉아봐요. 보기보다 마음이 더 축 처진 것 같아. 처음엔 못 들은 척하던 사람이 며칠 후에 그러더군요. 미연아, 요즘 내가 왜 이렇게 축 처졌는지 알겠다. 자세가 무너지니까 생각도 따라 늘어지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며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 후로 남편은 하루에 한 번씩 집 안을 천천히 걸어요. 거울 앞에 서서 어깨를 쫙 펴는 습관도 들였죠. 신기하게도 그렇게 몸을 바꾸기 시작하니까 다시 활기가 돌더라고요. 말수도 늘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하나둘씩 잡기 시작했어요. 미국 하버드대의 사회심리학자 에이미 커디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몸의 자세는 단지 외적인 태도가 아니라 내면을 조절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몸을 열고 자세를 세우면 뇌의 호르몬과 감정 상태까지 바뀐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세는 단순한 몸의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지금 어떤지 보여주는 거울인 셈이죠. 우리 나이쯤 되면 자세가 조금 굽는 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걸 당연하게 여기느냐 아니면 작은 노력이라도 하느냐의 차이예요. 하루 3분이라도 어깨를 펴고 허리를 세우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그 자세가 결국 내 표정과 눈빛, 말투까지 모두 바꿔놓게 됩니다. 그리고요, 자세가 정돈되면 말도 달라집니다. 허리를 펴면 말끝이 단단해지고, 어깨를 펴면 말투가 부드러워져요. 다음은 말투 하나로 사람이 어떻게 달라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세 번째는 말투입니다. 말투는 사람의 품격을 드러냅니다. 며칠 전 시장 반찬 가게 앞에서 줄을 서 있는데 앞에 줄을 선 아줌마가 직원에게 줄이 왜 이리 길어요? 바빠 죽겠는데 계산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면 어떠세요? 하고 짜증을 내면서 직원에게 말을 했어요. 어려 보이는 아르바이트 직원 같았어요. 직원은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 앞에 계시던 이정자 여사님이 직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괜찮아. 바쁜 거 다 보이는데 천천히 해도 돼. 그 한마디에 가게 분위기가 순식간에 부드러워졌어요. 종업원 얼굴에 미소가 돌고 뒷사람들 표정도 자연스레 편안해졌죠. 저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느꼈어요. 말투 하나가 사람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구나. 정자 여사님은 평소에도 그런 분이에요. 누가 실수해도 탓하지 않고 꼭 한 번은 상대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말투.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더 품격 있어 보이고 말 한마디에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더라고요. 반대로 말투가 거칠면 옷을 잘 차려입고 있어도 이상하게 거리감이 생겨요. 무심한 말, 툭툭 내뱉는 어조는 듣는 사람의 마음이 순간 얼어붙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 예전 모습이 떠오릅니다. 몇 년 전 제가 병원에서 접수 대기 중이었는데 제 앞에 어떤 어르신이 서류를 잘못 챙기신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어르신, 그거 반대로 하셨잖아요. 뒤에 사람도 기다리는데.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접수창구 안쪽 간호사 눈빛이 싸늘해졌고 뒷사람들도 조용해졌죠. 그 어르신이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물러서는데 제가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와서 거울을 보는데 아무리 깔끔하게 단장한 얼굴이라도 말투 하나의 사람이 초라해질 수 있구나 싶더군요. 그 뒤로 저는 말 한마디 전엔 숨을 한 번 들이마시자는 습관을 들였어요. 정말 그 작은 여유 하나로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말은 마음의 조각칼이다. 한 심리학자가 쓴 책에서 본 말인데 정말 그렇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사람을 감싸주고 날카로운 말은 마음을 찌르죠. 우리 또래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그냥 솔직하게 말한 건데 왜 다들 예민하게 받아들여? 하지만 그 솔직함이 무뎌진 배려 위에 놓이면 그건 품격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나이 들수록 말투는 더 중요해져요. 말은 곧 나의 분위기고 그 사람의 삶이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는 하루가 끝나면 제 말을 돌아봅니다. 오늘 내가 쓸데없이 상처 주는 말은 안 했나? 이게 습관이 되니 자연스럽게 말이 정돈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편해졌어요. 그런데 말이란 건 눈빛이랑 꼭 붙어 다니더라고요. 말은 조심했는데 눈빛이 차가우면 그 진심이 닿질 않아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말보다 먼저 감정을 전하는 눈빛에 대해 나눠볼게요. 네 번째는 눈빛입니다. 눈빛은 마음의 풍경을 보여줍니다. 사람을 보면 말보다 먼저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눈빛입니다. 말이 아무리 공손하고 예뻐도 눈빛이 날카롭거나 무심하면 마음이 다쳐요. 반대로 말은 별로 없는데 눈빛이 따뜻한 분은 그냥 옆에만 있어도 위로가 되죠. 얼마 전 조용한 장례식장에서 박선영 여사님을 뵌 적이 있어요. 고인의 친구로 오셨던 그분은 조문을 마치고 돌아서는 유가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눈빛 하나로 모든 감정을 전하고 계셨어요. 너무 슬퍼하는 고인의 딸을 바라보던 그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따뜻한 격려가 담겨 있었어요. 그 딸도 눈물을 멈추고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죠. 그때 느꼈어요. 이게 진짜 위로구나. 말 없이도 전해지는 진심이구나. 장례식이 끝나고 조용히 물었어요. 선영 씨, 어떻게 그렇게 아무 말 없이도 다 전달하신 것 같아요. 그분은 빙긋이 웃으며 말했어요. 미연 씨, 말이 많은 사람보다 눈빛이 따뜻한 사람이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말은 줄고 눈빛이 전부가 돼요. 그 말을 듣고 문득 떠오른 일이 있어요. 몇 해 전 병원에서 진료 대기 중일 때였어요. 제가 폐렴 때문에 꽤 오랜 시간 병원에 다녔는데 그날은 유독 숨도 가쁘고 마음도 지쳐 있던 날이었어요. 접수대 앞에서 뭔가 서류가 꼬이고 제 순서도 밀려 있었죠. 그때 한 아주머니가 제 쪽으로 오시더니 아무 말 없이 저를 조용히 바라보셨어요.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빛이 참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마치 괜찮아요. 나도 알아요. 힘들죠 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분이 슬며시 말하셨어요. 많이 지치신 것 같네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 짧은 한마디와 눈빛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말은 곧 잊혀질 수 있지만 눈빛은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구나 싶었죠. 심리학자 알버트 메러비언 교수는 사람이 타인의 감정을 판단할 때 언어보다 시각적인 인상을 더 크게 느낀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도 눈이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고요. 눈빛은 말보다 먼저 진심을 전한다. 이건 그냥 멋진 말이 아니라 살아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 또래가 나이 들수록 왜 점점 외로움을 느낄까요? 저는 눈빛이 사라져서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누군가 내 얼굴을 오래 바라봐주고 괜찮다고 말해주는 눈빛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 한 번 내 눈빛을 돌아보려고 해요. 거울 앞에서 속으로 말하죠. 오늘 하루 누군가를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자. 내가 먼저 따뜻한 눈빛을 주면 그게 돌아오고 그 안의 관계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귀티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눈빛이 부드러워요. 세상을 향해 서두르지 않고 상대를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는 눈. 그건 화장이나 옷으론 만들 수 없는 마음이 묻어나는 표정이에요. 이제 우리는 몸가짐도 말투도 눈빛도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가능한 건 단 한 가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시작돼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귀티를 완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습관, 그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귀티는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귀티 있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옷차림도 단정하고 말투도 차분하고 눈빛도 따뜻하지만 그 모든 시작이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되더라고요. 예전에 제 언니 김미자 씨는 하루하루를 무심하게 흘려보내며 살았어요. 형부가 돌아가시고 혼자 된 후로는 아침에 일어나도 세수도 대충, 머리도 그냥 묶고 집에서는 늘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죠. 누가 본다고 꾸며 그냥 편한 게 최고지. 늘 그렇게 말하던 언니였어요. 어느 날 언니가 제게 말하더군요. 미연아, 요즘 나 너무 투명인간 된 것 같아. 마트에 가도 병원에 가도 사람들이 나를 못 보는 것 같아. 그 말이 얼마나 서글프던지요. 저는 조심스레 말했어요. 언니, 혹시 언니가 언니 자신을 너무 안 보는 건 아닐까? 우리가 우리를 귀하게 여겨야 세상도 우리를 다시 봐주는 거 아닐까? 며칠 후 언니는 한껏 차려입고 저를 찾아왔어요. 단정한 셔츠에 살짝 바른 립스틱, 정돈된 머리. 그 모습만으로도 달라 보였고
그날따라 언니가 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생기가 있었어요. 그날 저녁 언니가 말했어요. 미연아, 오늘 이상하게 사람들이 내 얼굴을 자꾸 봐. 마트 직원도 내 눈을 제대로 마주치고 웃어주더라. 그 작은 변화가 언니의 자존감을 다시 세워주기 시작했어요. 그때 느꼈어요. 진짜 귀티는 화장도 아니고 옷도 아니고 나 자신을 소중히 대하려는 태도에서 우러나오는 빛이라는 거요.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모르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대하는 태도만큼 세상에게 대접받는다. 내가 나를 아무렇게나 대하면 세상도 나를 그런 사람으로 대하게 돼요. 하지만 내가 나를 존중하고 정성을 들이면 그 진심은 결국 외모로, 자세로, 말투로, 눈빛으로, 그리고 삶 전체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연아, 오늘 하루도 너를 귀하게 대해줄게. 남이 보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인정할게. 이 말을 매일 반복하면서 제 하루의 무게도 표정도 달라졌어요. 귀티는 결국 삶을 대하는 내 태도입니다. 조용히 차곡차곡 내가 나를 아끼는 습관이 쌓일 때 그게 어느 순간 말 없이도 풍기는 존재감이 되죠. 그것이 바로 품격 있는 삶의 빛, 귀티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나눈 모든 이야기를 짧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볼까 해요. 이제 정리해보면 귀티는 결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깔끔한 차림, 바른 자세, 따뜻한 말투, 여유 있는 눈빛,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나를 대하는 태도. 이 5가지가 차곡차곡 쌓일 때 비로소 말없이도 사람을 빛나게 하는 귀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를 짧게 정리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우리가 말하는 귀티라는 건 절대 타고난 몇몇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매일 어떻게 나를 대하느냐에 따라 얼굴에, 자세에, 말투에, 눈빛에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깔끔한 옷차림 하나, 구부정한 어깨를 펴는 작은 노력 하나, 누군가를 다정하게 부르는 말 한마디, 말 없이 건네는 따뜻한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 이 5가지가 모이면 누구든지 나이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고 고요한 빛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은 누가 알아봐 주지 않아도 결국 당신 삶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존중받는 관계, 따뜻한 대화, 더 이상 투명해지지 않는 나 자신. 그 시작이 바로 오늘입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 나는 이미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셨다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귀티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 깊어지고 삶이 고요할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당신도 충분히 지금 이 순간부터 변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 아침엔 거울 앞에 섰어. 이 한마디 꼭 해보세요. 나는 오늘도 나를 귀하게 대할 거야. 나에게 좋은 일만 일어날 거야. 그 말이 당신을 빛나게 만들 거예요. 감사합니다.